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만나보시죠. 오늘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AI 거품론과 브로드컴 실적 때문에 한동안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2.4% 정도 상승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오늘 올라가냐, 내일 더 올라가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다음 달, 1월 달 되면은 아마 두 종목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올라가는 이유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다가 낙폭을 축소하거나 이제 상승 전환됐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 스피드 액트 법안이라고 해서 이 AI 인프라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법안이 이번 주에 이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AI 버블이 이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것이 시작됐던 거고, 가장 첫 번째 시작했던 게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서 지연되다 보니까는 비용은 들어갔는데 어떤 수익화 지연 때문에 또 이 AI 버블이 터졌던 거고, 오라클,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다 급락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 스피드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런 AI 인프라 인허와 관련해서 그런 규제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그 공급망 병목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 젠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중국은 병원 하나를 짓는데 주말이면 짓는다. 근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이 규제 통과까지만 3년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좀 답답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발언을 많이 해왔고, 이런 법안이 이제 지난 11월 달에 이제 발의가 돼서 지금 이번 주 하원 표결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원 표결 통과되면 이제 상원 통과 남은 거고, 상원 통과되면 바로 대통령 서명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AI 버블의 핵심이었던 이 공급망 병목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하원 표결 통과만 하더라도 최소한 관련 종목들은 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게 내일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부터 사실 이제 이 1월 초가 되면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는 지금보다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오늘 반등, 하이닉스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최저점 반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온 삼성전자, 지금도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좀 기대해왔던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지도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바이오하고 반도체하고 사실 상극은 아닌데, 최근에 수급분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반도체가 좀 맞아요. 빠지고, 반대로 예, 가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가 또 올라가 바이오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쪽의 수급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바이오 쪽에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닥 다 2%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웬만한 비만 치료제 기업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렸던 그런 비만 치료제 기업들, 항암제 기업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2%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부분 다 강세 보였습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장 한 달 뒤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K-바이오 기술 이전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가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지금 우리 기업, 삼성바이오부터 셀트리온, 뭐 알테오젠, D&D 파마텍까지 어떤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데, 그만큼 K바이오 위상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기술 이전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3배가 커진 겁니다. 네. 그만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관심도가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 내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어떤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런 종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은 오늘 조정 시 오히려 매수 구간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12월 달 내내 이 K바이오 강세 전략은 변함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좀 마음에 안심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지금까지 포트에 담아왔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내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에인드 바이오인데요. 12월 12일에 편승했는데 벌써 또 40%까지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딱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 국내 ADC 관련 기업 3개 중에서 하나이고, 지금 뭐 링커라든가 뭐 어떤 페이로드라든가 각각 강점이 있지만은 이 AMD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체, 페이로드, 링커 기술 다 갖고 있어서 지금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이 되기도 전에 뭐 베링거 인게라임을 포함해서 3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을 해놓은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비만 치료제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JP모건 헬스케어까지도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에이드바이오, JP모건 헬스케어까지도 계속해서 강세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현대무엑스인데요. 오늘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무엑스 12월 15일 이후에 17%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계속 담아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꼬리가 꽤 길게 나왔었는데 이때도 제가 여기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역시나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죠. 실제 이제 이 로봇 기업들이 지금 테슬라가 또 신고가 기록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로봇 기업은 제가 옥석을 좀 많이 가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실제 옥석을 가려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요? 네, 늘 매출 좀 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죠? 않았나요? 실제 돈을 버냐 안 버냐 이게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거고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어떤 기대감은 있지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무엑스 같은 경우는 실제 연매출 4천 원 이상 나오면서 내년과 내후년에는 5천 원, 6천 원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옥석만 좀 가리면은 지금 이 CES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초에 이 CES 전까지 또 급등할 종목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더 큰 기대가 되는 그런 로봇 종목을 오늘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봇 종목 중에서도 어떤 걸 또 편승해 볼지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들어가야 할 섹터는 어디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제 또 테슬라가 신고가가 나왔죠. 네. 어제 3%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냥 딱 우리가 테슬라가 어떤 회사라고 하면 전기차 만드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회사들은 못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전기차 산업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이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생산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업황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로 본다면 만약에 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몇백 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받는 건데 이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만 전기차 부분에서도 다른 이제 이 포드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 생산 중단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기차 시장 내에서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인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지금 이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전 요원이 탑승했던 그런 로보택시 운영하고 있던 건데 바로 어제부터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그런 로보택시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까지 항상 강조했던 게 안전이었던 건데 네. 그 안전을 강조하는 테슬라가 안전 요원을 뺀 무인 이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자부심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증명이 좀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한 150대 내외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1000대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이제 로봇 연간 보고서를 냈는데 이 연간 보고서가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 로봇 산업을 연 단위로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일단은 로봇 하드웨어 매출이 25년도에는 약 1000억 달러가 나왔는데 2050년도에는 25조 달러. 네. 그러면 이게 25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커질 거란 이야기고요. 연간 로봇 판매량이 이번 연도가 2,400만 대인데 일단 내년만 봤을 때 5천만 대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뭐 최소한 2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트랜스포츠 같은 경우는 내년 전망을 이번 연도에 7배로 보고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내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양산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봐야겠다라는 거고. 그럼 사실 이와 관련해서 국내는 어딜 봐야 되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이 엔비디아하고 거의 혈맹 수준의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제가 이 엔비디아 카란 말도 좀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엔비디아 동맹에 이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하고도 기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이 배터리 하면은 CATL, 그다음에 이 자율주행 하면은 DJI, 그다음 칩 관련해서는 호라이즌 로보틱스, 솔루션 관련해서 모멘타라는 이 중국 기업과 이 기술 동맹을 맺고 있는 건데 이 네 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4대 핵심 기술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4대 핵심 기술 기업과 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로봇 산업이라든가 이 자율주행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그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먼 미래를 봤을 때 현대차도 정말 싼 건데 결국에는 지금은 로봇 관련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이 CES를 앞두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지금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CES 이후에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저희가 봐야 하는 이유들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국내 종목 중에서 오늘 저희가 편입해봐야 할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바로 HL 만도 가지고 오셨네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구동 그렇죠. 장치죠. 네. 이제 이 액추에이터가 핵심인데 우리 많은 소형주들이 이제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 뭐 판매 가능하다 이래서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HL 만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의 로봇 그 사업 핵심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게 실제 돈을 벌고 있냐, 매출이 나오고 있냐라는 건데 3분기부터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제 이 액추에이터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고 4분기에도 이제 수주를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원주 공장에도 이제 그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실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실제 이 공장 현장에 투입해서 그 실증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H1 그룹이 이제 얼마 전에도 지금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어서 로봇 사업을 공개했는데 H1 만도가 그 지금까지 어떤 이 인베스터 데이를 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만큼 로봇 사업에 서 집중하겠다는 이야기고 이번 1월 달에 있을 CES 2026에 참가해서 사업 전략을 공개하는데 여기서 이제 H1 만도 로봇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실물도 공개하게 되고 지금 이 HA 로보틱스에서 캐리라고 하는 이제 이 골프장 가면은 이제 막 이 잔디가 파이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출동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액추에이터 완제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6년도는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액추에이터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얼마나 대량으로 양산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량 양산 어떤 그런 캐파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H7만도 같은 경우는 60년 동안 이제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네트워크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일단 유일하게 H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로봇 그 관련 종목을 봤을 때는 우리가 H1 만두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7 만도 이렇게 다양한 또 재료가 있는데 어떻게 가격 전략 세워볼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H1 만도가 이제 로봇 사에 붙으면서 많이 올라왔던 건데 이 당시에는 계속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는 살 수가 없던 건데 자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죠.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이 로봇 기업도 그렇고 내년 초에 있을 CES하고 이 JP모건 스퀘어를 두고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또 산타레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좀 크게 좀 말씀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7 만도 목표가 8만 원까지 저희 잡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저희 무료 방송 또 4시에 준비되어 있죠? 네, 무료 방송 있는데요.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속 올라갈 로봇 종목들, 또 이제 조정이 끝난 반도체까지 한번 종목들 주도주만 한번 싹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부터 시작되는 유튜브 최현덕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주도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